글쎄 여전히 좀 정정하신 느낌도 분명히 사진에 있고요. 쥐뿔도 모르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꼬집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이렇게 해서 좀 물음표를 달아봤습니다. 이제부터 채널A의 단독 영상입니다. 어제 그 유명한 연희동 자택에서 신년 인사회를 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저희 채널A를 통해서 현장을 공개했는데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면서 좀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 저 연희동에 한복을 이제 곱게 차려입은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순자 여사의 모습도 보이는데 뭐 내용 여부보다 전두환 전 대통령 참 건강하십니다 아직도. 1931년생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연세도 좀 많으신데 하여튼 뭐 정정하신 것 같아요. 매년 저렇게 이제 1월 1일 날 그 저렇게 신년 할애식을 합니다. 저도 기자 시절에 저희 매일 갔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하면 이제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차례로 올라가서 거기서 인사도 하고 세배도 받고 뭐 이제 그런 식의 행사를 하시는데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 백담사 가고 온 뒤로는 거의 안 했어요. 측근들만 가고 왔는데 최근 들어서 저렇게 공개적으로 저렇게 큰 규모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전두환 특별법 때문에 그동안 고생을 좀 하셨잖아요. 그때는 사실은 저걸 열질 않았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거 끝나고 박근혜 탄핵되고 하니까 조금의 본인이 좀 여유가 생기신 모양인지 저런 행사를 다시 재개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전두환 전 대통령 좀 인상 말고 건강 상태 말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현재 탄핵 정국에 대해서도 이런 평을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이번 대통령은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이 나와서 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경제 잘 모르는데 사공이 같은 사람이 잘 받쳐줘가지고 까먹을 리도 못 까먹게 해서 내가 안 까먹은 거야. 근데 좋은 사람들과 좋은 보좌관, 경제 보좌관들이 생기면 잘하는데 그런 보좌관 말도 잘 안 듣고 또 잘 모르는 사람이 지목돼요. 뭐 설치하면 두 손을 흔들어 보면 다 망해. 그 뭐 나라라고 해서 많은 것도 아니야. 몇 가지 흔들어 보면 다 무너져. 네, 쭉 얘기를 들으셨는데 시국에 대해서 어떤 본인의 입장을 밝히기 예전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말고 시국에 대해서 평가한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그만큼 이제 그 뭐랄까 아주 그 강골 군인 출신으로서 굉장히 그 건강하고 심신이 건강하고 거의 이제 그 정치계 군인계 소개 선생님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한데요. 아무튼 이 지금 상황이 딱 지금 나라가 경제가 어렵다는 걸 알고 예. 경제에 관해서 쫙 얘기를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를 전직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걱정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일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저도 그렇습니다. 보기에는 참 그 여러 가지 그 오공화국으로서 나라를 어렵게 하고 그런 측면은 있긴 하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나름대로 그 국가를 걱정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너무나 또 지금 상황이 저렇게 전두환 대통령이 뭘 잘한 게 있으시다고 저렇게 세를 갖다가 다 불려서 신년 인사회까지 하시고 그러는지 좀 걱정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도 맞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어떤 진정성 여부를 떠나 저 말이 맞다면 또 우리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뭐 아니 어떤 물론 저 말씀은 맞다니까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정말 그랬어요. 저 때는 그 최수병이랑 물가국장을 시켜가지고 그다음 사공일 수석이랑 정부 부처 해가지고 전부 다 놔둔 거죠. 저 얘기는 이제 우회적으로 보면은 대통령께서 비선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장차관 전국에 그래도 자기처럼은 했었어요. 그렇죠. 청와대 수석들은 시스템으로 돌아갔어야 된다. 그 얘기를 사실 우회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경제를 잘하는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대권 주자가 여러 명 부상되고 있는데 누굴 염두하고 하는 말일까요? 아니요, 염두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좀 편찮으시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뭐 정신적으로 전혀 별로 모르죠. 문제가 없으신 것 같이 또 이렇게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아마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이런 부분을 함축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독재자라고는 하나 내가 집권하고 있던 7년 동안 경제는 제일 좋았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게 아닌가. 결국은 자기 자랑이군요. 자기 자랑하고 싶은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401 장관에 대한 그 치여와 함께 사실은 그 김재희 경제수석에게 완전히 자기가 권력은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면서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라는 유명한 말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상당히 위기로 치달을 수 있는 경제 상황을 그 김재익이라든지 401 같은 테크노크래트들 또는 전문가들을 활용해가지고 제대로 세웠다라는 부분을 지금도 좀 과시하고 싶고 니들 나를 이런 식으로 수모를 줬지만 나 아직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아직 이제 난 살아있어. 20몇만 원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서 저렇게 신년에
집단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거 보면은 그 저기 독재한 것이 좀 굉장히 아쉽기는 한데 어떤 저런 결기를 가지고 또 큰 소리 치는 게 이 시국에서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그런 역설 같은 거를 또 느끼게도 됩니다. 이게 다 한국 정치의 잔상들인데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몇몇 대통령들이 차라리 그래도 그 순서대로 대통령이 됐으니 망정이지 순서가 뒤바뀌었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을까라는 그런 어떤 혼자서의 어떤 그런 걱정도 한번 해봤는데요. 예. 어쨌든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또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냉소와 비판을 알겠습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전두환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어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보이는 것처럼 쥐뿔도 모르면서라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이 경제 얘기 말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또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우리나라는 진짜 여자들이 머리 좋습니다. 우리 근데 여자 대통령이 나오니까 또 이 신통치 않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대통령도 부부 대통령 가운데 여자가 됐더라면 잘할 텐데 여자 혼자 대통령이 되면 결혼도 한번 안 해보고 애도만 하는 역시 그 영향이 있거든. 인생 문제라든지 이런 거 안 그래? 인간관계라는 게 부부간이 살면서 싸움해가면 좋은 게 많이 나오는 법인데 혼자서 뭐 지가 어떡하겠어. 네, 이 의원님, 네. 박 대통령이 이 방송을 보면 좀 서운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지금 전두환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두환 특별법 때문에 다 몰수당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아들이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지금 매일 지금 뭐 몇 천만 원씩 지금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전두환 아들이 그때 탕감하고 있죠. 네, 탕감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말 이렇게 탄핵까지 된 상황에서 봐라 나는 그때 삼조호왕하면서 경제 내가 다 맡겨놓고 얼마나 잘했느냐 이제 본인이 이제 그런 자랑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언론에 공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점이란 게 이제 사실 그런 여론이 있거든요. 그때는 그래도 먹고는 살았잖아, 잘 살았잖아 이런 이야기가 이제 여론에 솔직히 있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독재는 했어도 정말 국민들은 배는 안 굶고 살았다고 또 직장은 많았다. 그때 당시 사실 저도 뭐 대학교 다녔습니다만은 원서 내면 다 합격되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습니까? 지금하고는 뭐 사실 전혀 다른 시대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자부심,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전두환 대통령은 이제는 뭔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뭔가 자신의 업적과 이 부분에 대해서 재평가를 좀 받고 싶다. 왜냐하면 6.29 선언은 결국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알려진 우리가 노태우 대통령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6.29 선언은 노태우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하라고 이제 강권을 했던 것이라고 이제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결국은 이 경제 문제도 결국 내 시절에는 다 시스템으로 했다.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와서 이렇게 망쳐놨다. 역사에 대한 평가를 아마 다시 받고 싶은 그런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얘기들을 쭉 들어보니까 다 모두 다 자기 정치하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박준 변호사. 네. 자, 그 여부 떠나서 진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고원처럼 대통령이 가족이 있었으면 뭐 아까 얘기했던 뭐 기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 이런 문제도 진짜 없을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뭐 가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전 정권 뭐 전두환 대통령 마찬가지잖아요. 가족 때문에 힘을 막 비리에 연루되기도 했는데 글쎄요, 뭐 저런 측면은 지금 그래도 가족이 비리 저지르는 게 이해하기 좋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차피 깨끗한 정권이었고 깨끗한 대통령이었으면 뭐 상관이 없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본인의 측근 비리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그걸 지적할 상황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같은 비리라면 가족이 저지르는 게 국민들이 이해하기 좋지 않을까 막 그런 의미에서 한 얘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사실 그런데 민 원장님 전두환 전 대통령 하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 씨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 텐데 이번 사태를 보면 남다른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걱정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측근 비리 나오니까 그렇지. 전두환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한테 할 말씀 없어요. 8천억 1조 비자금이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래재단 만들어 총 긁어 모은 돈이 8천억에서 1조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그런 말씀 하실 거 없어요. 근데 옛날 예로 치면 전두환, 노태우 이분들이 육사 출신으로서 박정희 대통령의 사랑을 받은 것이 경호실의 작전차장보. 이렇게 되면은 바로 대통령 옆에서 수행을 하거든요. 현역 군인인데 그 경호실의 작전차장보를 전두환 대통령도 했어요. 그때 이제 강신옥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 오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전두환 작전차장보. 나중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오빠 호칭을 했다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굉장히 친했다고 하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나름대로 또 사람 보는 눈이 있으신지
그때 당시에 이제 얘기가 어떻게 전하면은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나중에 대통령이 혹시라도 되면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한테 굉장히 누를 끼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딱 그 말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워낙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자기가 모시고 작전 차장복까지 하고 그 박정희 대통령 옆에 가족들하고 같이 있는 사진 많습니다. 저기 그 저도에 옛날 갈 때는 노태우 대통령인가 작전 차장보였을 거고요. 거기 박정희 대통령께서 갔을 때 그렇게 많은데 그때 사실은 전두환 대통령도 막 이제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을 적에 그 박정희 대통령의 비서관이 와서 예. 최태민 씨 좀 저기 이 박근혜 큰형에서 좀 떼놔주라. 그렇게 해서 전방에 부대를 보냈죠. 예, 근데 그때 또 박근혜 큰형애가 전두환 대통령한테 왜 그 저기 뭐 죄 없는데 그러냐 그래서 빨리 돌려보내주라 해서 또 빨리 풀어줬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잠시만요. 저 지금 잠시 뒤에 그러니까 2시 30분부터 이규철 특검보의 브리핑이 있습니다. 아마 정유라 씨의 그 송환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저희가 현장 목소리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한 1분 정도 좀 안 남았는데 정유라 씨에 대한 특검 수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민영 선생님, 이게 보면 그러면 결국 전두환 전 대통령은 최태민 씨와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든 떼어놓으라. 이게 뭐 어떤 정략적인 건 있었던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저기 왜 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부터 해서 보고서를 그 전두환 대통령은 다 봤기 때문에 그 관계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비서관 지냈던 그 선우희 비서관하고 다른 분이 전두환 대통령을 찾아가서 박정희 대통령의 유언이기 때문에 예. 전 장군께서 이 최태민 씨를 우리 그 박근혜 큰형에서부터 좀 떼놔주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전방으로 보낸 걸로 그렇게 또 일부 정언이 이제 내려오고 그때 있죠. 한 20몇 가지 혐의로 해서 사실 이제 기소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 또 벌금도 그때 한 뭐 그때 돈으로 4억 5천만 원인간 이제 최태민 씨가 받기도 했습니다. 아, 이미 벌금형도 받았어요? 그럼요. 이미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형식으로 해서 이제 어떤 사법적인 단죄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사실은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또 전두환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나중에 6억 정도를 주지 않습니까? 그 그랬죠. 금고에 있던 돈 자체를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유경재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어떤 경제 활동을 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82년부터 사실은 그때 80년대 좀 고초를 겪다 82년부터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 씨는 같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당시에 이제 유경재단 등을 통해서 예. 활동을 재개하게 되는 것이죠. 저 잠시만요. 특검 얘기 잠깐만 해볼게요. 지금 현장 아직 시작이 안 됐나 보네요. 좀 준비가 되면 바로 현장을 연결할 텐데 아직은 시작 전인데 결국은 특별검사팀에서도 정유라 씨에게 주목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제 중요한 얘기는 신병 확보 부분일 겁니다. 특검에서도 요청을 할 거고 법무부 국제형사과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긴급 인도 구속 청구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그걸 하게 되면 사유가 풀리더라도 풀어주지 말라는 거거든요. 사실상 덴마크 법상으로는 24시간에서 72시간 그 사이에 만약 혐의가 없거나 불법 체류가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되면 석방도 지금 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4명 중에 아이 빼고요. 나머지 3사람 같은 경우는 아마 독일 영주권자 내지 독일 시민권자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막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그 3사람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근거는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나라 법무부나 특검 입장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혹시나 신병을 잃어버릴까 봐 그 긴급으로 우리나라한테 달라 인도 요청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는 이제 2시 30분 브리핑이 조금 연기되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 목소리가 들어온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죠. 어제 전두환 전 대통령만 말을 한 게 아니라 오랜만에 이분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같이 누군지 화면으로 보시죠. 께서도 그 대본으로 준비를 하셨고요. 또 우리나라 역사 이래 아직 한 번도 그 부인이 거기에 있었던 이야기를 쓴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 청와대 생활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비디오를 찍듯이 제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경험들을 그냥 비디오 찍듯이 그냥 뭐 어려운 말도 안 쓰고 그냥 한번 쭉 써봤어요. 그래서 그 참고가 됐으면. 뭐 책 장사하려고 그러나.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분위기는 참 화기애애합니다. 정 의원님, 근데 이순자 여사에게는 오히려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아니라 본인 청와대 내부 회고록을 본인이 한다고 하네요. 네.
사실은 그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두 분은. 예. 근데 그 당시에 80년부터 87년까지 많은 국민들이 전두환 대통령만 미워한 것이 아니라 이순자 여사도 굉장히 미워했었어요. 그 영부인에 대해서 또 유경수 여사와 비교되면서 근데 이제 아마 그 청와대에 계시면서 그런 거를 기록해서 요번에 아마 책으로 내시는 것 같아요. 뭐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는 모르지만 세월이 흐르면 또 이렇게 잊혀지는 것도 있고 또 저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로 그 소외가 많이 생깁니다. 아까 강신옥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오빠 했다라는 거는 전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좀 믿을 수가 없는 것이 그 강신옥 변호사는 혹시 김재규 정보부장의 변호인 아니었나요? 제가 이제 그 생각도 들면서 그 김종필 총리가 사촌 형부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총리님이라 그랬다 해가지고 지난번에 김종필 전 총리가 아주 불만스럽게 그 토로를 한 적이 있는데 과연 누구한테 그리고 여동생도 언니라고 안 부르고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예. 과연 전두환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저 밑에 부하였는데 오빠라고 불렀을까? 저 개인적으로 좀 그런 궁금증이 전두환 전 갑자기 대통령 워낙 생겼어요. 친화력이 좋아서 또 다른 불수 아닐까요? 아니 본인은 뭐 여동생처럼 했을지 모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오빠 했다라는 게 좀 상상이 안 가는. 알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신년 간담회와 관련된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 짚어봤습니다.